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았을 건데 읽고 이해할 뿐 아니라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꾸준함이 요구됩니다. 꾸준함이라는 것은 느린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느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빠르다. 인생을 펼쳐놓고 봤을 때 당장에 조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느려 보이지만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뭔가 진득하게 했을 때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이면 성과를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펼쳐놓고 볼 때 그 정도의 시기는 결국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꾸준히 밥을 먹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부록에 해당하는 개념, 나무로 말하면 나뭇 가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통과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필요하면 적용하면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레임이라는 말이 많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동명의 제목의 책 프레임이라는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알려지면서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소개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이러한 프레임이란 말은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정치 영역에서 많이 쓰여오죠. 이런 것들이 뭐 프레임 씌우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프레임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프레임은 틀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틀. 이 틀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틀이 씌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 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틀을 씌우는 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 틀을 통해서 보여지는 형태로 인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뭘로 씌우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프레임을 먼저 선점해서 이 프레임 씌우기를 성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치에 있어서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 간의 갈등이라든가 정치적인 대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쓰이고 있죠. 최인철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보다 더 확장된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써진 책입니다. 이거 혹시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분홍색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홍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온 마을 방방곡곡을 다 분홍색으로 칠을 한 거예요. 도색을 다 한 거예요. 분홍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온 마을이 다 분홍빛 마을이 되었구나 하고 이제 만족을 하면서 저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분홍빛으로 칠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분홍빛으로 칠할 수 있을지 너희들이 빨리 알아와. 이렇게 했는데 다들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신하가 와서 이 임금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아주 만족해했다는 거죠. 뭐냐면 핑크빛 안경을 딱 씌워준 거죠. 핑크빛 안경을 씌워주고 나니까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이 프레임이다. 이런 이제 쉬운 예를 들면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그것처럼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찬란해 보이기도 하고 단조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 이 세상을 지각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필터와 같은 것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관계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행복, 만족감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프레임은 이런 개념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하다는 측면에서는 무언가 끼워 넣는 거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또는 뭐 이런 틀처럼 끼워 넣는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다른 데서 쓰이는 것은 영화에서 또 쓰이죠. 영화에서 영화는 그 한 장면이 몇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24개의 사진들이 활동 사진이라고 그러죠. 영화를 활동 사진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고 할 때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사용될 때 영화적인 용어로도 프레임이 사용되고 이런 심리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의 틀 그리고 한 장면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 내포한 개념으로 트랜서핑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소주제에서 프레임이라고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열린 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 창문.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잠들 때 열린다고 그랬죠. 영혼이 깨어나면서 얼핏 창문이 스르르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끼워 넣는 것.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프레임이라고 말할 때 지난 시간에 다룬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열린 창문과 결합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 슬라이드 기법 할 때 그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넓은 개념으로.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할 때는 슬라이드의 좀 더 확장판 그리고 완결판 동시에 가능태 공간으로 향해서 열린 창문과 결합해서 이해하셔라. 그러면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끝납니다. 그럼 좀 더 개념 설명하고 책으로 들어갈게요. 또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책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꿈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고 끝났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꿈속에서 슬라이드를 상용하는 것은 왜 소용이 없을까? 슬라이드 기법을 꿈속에서 상용하는 것은 왜 의미가 없을까? 아니 꿈이라는 것은 마음껏 영혼이 가능태 공간을 이동하는 곳이고 꿈에서는 즉각 원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각몽을 꿀 때 꿈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꿈이 그러한 공간이라면 꿈속에서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하면 더 빨리 현실화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꿈과 현실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꿈이라는 것은 가능태 공간의 영역을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영혼이 마음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그래서 꿈속에서는 가능태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즉각 실현되는 특징이 있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이 꿈의 영역과 다른 게 뭡니까? 바로 물질 현실이라는 거죠. 꿈과 다르게 우리 몸이 있는 이 현실은 물질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실의 특징은 불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활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물질화되기 위해서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이것이 활동하기 위해서 이 가능성의 공간에 있던 것들이 그렇게 물리적인 현실로 들어와서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특징이죠.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물질화되기 위해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된다.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되면 즉각 현실화되는 특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치가 되더라도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라고 있을 때 10이 되면은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1부터 2부터 3부터 4까지 하더라도 10에 이르지 못하면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하지 않으면 뭐야 이거 안 되네 하고 5까지 했다가 간둬. 그러면 이것은 오다가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속하더라도 여기서 현실로 들어오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온전히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지속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거의 다 왔는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의도의 바람에 비유하는 거죠. 의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부는 바람이 이것을 현실로 가져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꿈의 세계와 물질 현실의 세계의 차이는 배로 비유하면은 여러분 종이배 접어 보셨습니까? 종이배? 자, 이게 종이배라고 하면 종이배를 물에 띄우면 바람이 불면 쉽게 이동을 합니다. 한번 해보셨죠? 이거 종이배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우고 놔두면
바람이 휙 불면은 저만치 가고 또 더 불면 물에 젖어서 쓰러질 정도로 바람에 아주 민감하고 약합니다. 쉽게 움직여요. 이것이 꿈의 세계다. 근데 현실의 세계는 다르다. 현실의 세계는 마치 뭐랑 같냐면 여기서는 프리깃함, 범선, 뭐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범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이 돛이 달린 큰 배를 얘기하죠. 굉장히 큰 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 위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똑같이 불면은 어떤 게 더 빨리 멀리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종이배겠죠. 종이배는 바람이 불면 쭉 이동을 해요. 하지만 이 범선은 바람이 분다고 그냥 이동하질 않아요. 적당히 불어서는 안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되고 이 돛을 올리지 않는 한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현실, 물질적 현실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가능태 공간에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마치 이러한 범선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는 종이배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꿈속에서 슬라이드 상영을 아무리 해봐야 꿈이라는 영역에서는 종이배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꿈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가져올 때는 이것은 종이배가 아니다. 더 이상 이것은 범선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범선을 이동시키려면은 바람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돛을 꾸준히 올린 상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제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부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충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이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후에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창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프레임이라는 것을 여기에 끼워 넣어라 이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걸 끼워 넣으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할 뿐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목표의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이 있어요. 완결된 장면. 그 목표가 실현되는 나만의 영화, 단편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나만의 단편 영화 또는 나만의 한 장면 영화. 그런데 특징은 완결된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한 결과가 그려져야 돼요. 이 영화에, 이 영화 필름에. 그리고 제목을 포함해라. 그 다음에 느낌이 포함되어야 된다. 느낌. 이것을 상영할 때에 어떠한 감정선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에서요. 환호를 지른다든가 기뻐한다든가 평온한 느낌, 따스한 느낌을 받는다든가 햇살을 받으면서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장면이 느낌이 들어있어야 돼요. 느낌이 살아있고 한 영화에 대표하는 제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완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결과, 이미 그것을 이룬 상태, 그것을 성취한 모습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행동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화니까요. 영화니까 사진이 아니라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러한 프레임을 목적이 뭡니까? 열린 창문에 이것을 끼워 넣어라. 이 제목을 하나씩 달아주는 이유는 그 제목을 떠올릴 때 이 장면, 한 장면이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린 창문에 끼워 넣어라.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할게요. 외부 의도에 의해 형성된 사건과 직관적 느낌이 예고한 사건 사이에는 일종의 과도 구역이 있다. 외부 의도에 의해서 형성된 사건과 직관적 느낌이 예고한 사건. 이거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뭔가 느낌이 올라오는 거죠. 어떤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직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감, 직감, 예감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분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내가 지금 일어날 일을 알아차린 걸까? 아니면 내가 외부 의도를 끌어온 걸까? 외부 의도를 끌어오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견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느낌은 뭘까? 이 질문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모르겠다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두 가지 다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되면 이러한 느낌이 들고 이러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곧 다가올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오기는 온다. 오는데 그것이 내가 의도를 해서 외부 의도가 가져오는 현실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앞서서 느끼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꿈과 현실에 대한 차이를 이제 계속 진술하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읽어볼까요? 꿈의 외부 의도는 왜 가상 섹터를 물질적으로 실현시키지 않을까? 그것은 물질 현실의 불활성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될 것이다. 문제는 꿈에서는 외부 의도가 단 한 가지 기능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영혼을 한 가상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옮겨주는 것 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꿈이라는 공간은 특징이 가능태 공간의 섹터, 이것이 가상 섹터죠. 이것을 마음껏 이동할 수 있다. 꿈에서는 마음껏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꿈에서의 이동하는 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실은 물질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가 않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 즉각 꿈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외부 의도의 작용이 단숨에 완수되지 않는다. 의도의 바람이 불어도 프리깃함은 움직이지 않는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면 돛이 제 방향을 향한다. 네. 그래서 현실은 종이배가 아니다. 현실에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프리깃함, 큰 범선을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람이 꾸준히 불어줘야 된다. 외부 의도를 지속해야 된다. 동시에 돛을 올려야 된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돼야 된다. 이것이 꾸준히 일어나야만 현실에서 가능태 공간이 현실에 물질화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181페이지. 그러므로 목표 섹터가 실현되려면 의도의 바람이 당분간 좀 더 불어줘야 한다. 그래서 꿈속에서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것은 물질적 실현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혼의 돛은 영혼이 가상 공간 속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지만 물질적 실현점의 이동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182페이지입니다. 깨어서 슬라이드를 상영할 때는 물질적 실현의 돛이 올려진다. 그리하여 외부 의도는 꿈의 작은 종이배가 아닌 프리깃함을 움직인다. 네, 그래서 잠든 상태에서 꿈속에서 슬라이드 상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실과는. 그런데 깨어나서 현실에서 깨어있는 의식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만들어내서 외부 의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거대한 범선을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능태 공간으로 열린 창과 프레임을 연결시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마음이 잠시 잠에 떨어질 때 가능태 공간을 향해 열리는 창문은 인식의 초점을 현재의 물질적 현실의 맥락 속에 남아있게 한다. 그래서 보통의 꿈에서와는 달리 창문 속의 프리깃함의 돛은 그대로 올려져 있다. 이게 뭐냐면 가능태 공간의 창문이 이렇게 열리는 시점은 우리의 의식, 머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잠들어 있지만 사실 완전히 잠을 자는 꿈을 꾸는 상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약간 비몽사몽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비몽사몽은 꿈과 현실의 중간 상태인 것이죠. 그때 이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열린 창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프레임을 끼워 넣으라는 거죠. 그럴 때 프리깃함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의도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 수가 있다. 여전히 돛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내가 잠이 들어있진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잠들어서 꿈을 꾸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몽사몽의 상태와 같은 것이죠. 약간 몽롱한 상태인 것도 같고요. 약간 낯설게 되는 기분이 있어요. 이 낯설게 만들어지는 기분. 황홀경이라고 하면 좀 더 극적인 경험이고요. 뭔가 낯선 느낌. 그것이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느낌, 신비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낯설게 하기를 적용하는 것이 좋아요. 평상시에 가끔씩. 그러려면은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글이나 뭐 영화도 좋고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고 이러한 신비감을 일으키는 이러한 대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느껴보십시오. 또 하나는 생동감. 여러분들에게 생동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나 사물이나 글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장소나 생동감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또 찾아서 접해 보십시오. 낭만적인 느낌 있죠?
이러한 낭만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대상, 이미지, 자극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신비감, 생동감, 낭만 이 세 가지, 특별히 이제 신비감이 여기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데요. 신비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극물을, 음악도 좋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문이 지닌 힘은 창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극치에 달한다는 데 있다. 이 가능태 공간으로 향해서 열린 창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창이 열렸다는 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됐을 뿐 아니라 그 상태가 고조된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이 고조된 상태, 이 일치된 상태가 고조된 상태에서 이러한 가능태 공간을 향한 열린 창문이 열린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 신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낯설게 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을 포착했을 때 우리는 평상시에 이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영화관에 여러 영화의 장면들이 소장돼 있어야 돼요. 프레임이 여러 가지의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제목의 프레임을 꺼내 들어서 바로 상영을 해라. 그 순간. 그럴 때 이것이 훨씬 강한 의도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좀 어렵긴 해도 시도해 볼 만하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직관적 느낌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창문이 낮 시간에도 꽤 자주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여기서도 얘기하죠. 이 방법이 좀 어렵긴 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것이 안 해본 경우에 특히나 이러한 감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있지 않은 분들, 이 머리를 많이 사용해 오신 분들은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장 이것을 적용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잘 안 될 때는 단계적으로 먼저 감수성을 살리는 것부터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을 많이 접하시면 좋아요. 신비감을 일으키는 것, 생동감을 일으키는 것, 낭만을 일으키는 자극을 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수성이 살아나게 되고요. 느낌이라는 게 살아나게 됩니다. 네, 그것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잘 돼 있고 충분히 되시는 분들, 또 성향상 이런 것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 몽롱한 또는 비몽사몽 또는 신비한, 낯설게 한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창문이 흐릿히 열리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창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자꾸 이 창문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 창문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예, 비유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길을 걷다가도. 늘 가던 길을 가다가도 문득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열린 창문이 나타난 때라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되고요. 그때 이 프레임을 바로 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교화시키고 통합시키고 좀 더 완결시킨 방식이 타프티 있죠? 후속작 바딤젤란드의 타프티의 따음머리 기법이 사실은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타프티의 따음머리 기법을 사용하시면 이것도 다 포함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타프티 책에서 보면은 내가 깨어난 상태에서 이 영화 필름 안에서 배우로서 깨어난 상태에서 산책을 하라. 예, 그 산책을 하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예, 열린 창문을 발견하는 상태로 일상을 경험을 해봐라. 이런 느낌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뭐 다룰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프레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당신이 소원했던 것이 실현된다면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해보라. 목표에 도달하는 슬라이드를 머릿속에서 몇 번 상영하라. 그리고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를 전체 슬라이드를 한바탕 시연해보라. 네,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개념은 전체 슬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슬라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한 장면 영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의 단편 영화, 나만의 한 장면 영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완결된 구조의 느낌을 담고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영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씬 한 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문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졸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다. 창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 얘기예요. 아직은 창문을 포착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낄 기분의 핵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이 프레임을 상영하라. 핵심적인 느낌을 창조하라. 네, 그래서 이 창문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프레임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이 프레임을 상영하는 것을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특별히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영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한 장면 영화를 만든다. 제목이 있고 느낌이 있고 완결된 구조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담겨가지고 언제나 그 제목을 떠올리면 동일한 그 필름이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졸고 있던 마음이 자신이 졸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창문에 프레임을 끼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면의 독백이 멈췄을 때 외부 의도가 할 기능이다.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포착하는 것이. 이 머리가 졸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졸고 있는 것. 그러나 의식을 갖고 있죠. 그 상태가 느껴질 때 알아차림과 동시에 프레임을 날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이 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라. 그러면 훨씬 더 강한 외부 의도의 바람이 불어서 큰 범선일지라도 이것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작동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